혈우병 관련 소식을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살펴보는 헤모필리아 TV의 헤모인사이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좋아하고 꿈꾸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혈우병 환자 가족들도 여행을 즐기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혈우인의 여행에 있어 준비해야 할 것들과 건강한 여행을 100% 즐기는 법에 대해 헤모필리아 라이프의 김태일 편집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혈우 한우의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인데요. 편집장님은 진짜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저요? 네. 우리나라에서 땅을 뚫고 들어가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르헨티나까지는 가봤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곳을 꼽자면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는 그 뉴질랜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굳이 여쭤보지 않았는데 좋았던 곳까지 자랑을 해주시다니 일단 여기 써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농담이었고요. 네. 요즘 들어서는 그 혈우병 환우 가족들의 여행이 대체로 보편화되고 또 자유로워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치료 환경이 좋아지면서 혈우인들도 비혈우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헤모필리아 라이프 기사에도 보면요. 환우와 가족들이 쓴 그 여행기가 참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여행이란 게 누구에게나 그렇지만요. 이렇게 쉽게 마음 먹고 훌쩍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부담스럽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혈우 한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요. 이 위시리스트의 가장 많은 부분이 여행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누구나 꿈꾸지만 좀 쉽게 떠나기 힘든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환우 가족분들의 여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과 건강관리일 텐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편집장님? 무엇보다도 여행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행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또 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겠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혈우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 단체 또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해외로 가는 거라면요. 혈우병의 내용이 적혀 있는 영문 진단서를 주치의한테 받아가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응고인자 제재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제 준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약품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특히 그 해외여행 말씀 주셨는데 통관 절차 때문에 어려움 같은 거는 없나요? 네, 예전엔 이 약 때문에라도 여행 가기가 참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약을 구하기도 어려웠었거니와 그리고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싸질머지고 여행 가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약이 그 고용량으로 출시가 되고 또 키트 또한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나오다 보니까 훨씬 이 약을 가지고 여행 가기가 쉬워진 거죠. 그리고 응고인자 주사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보편화되고 넓어져서 어디서든 오해 없이 약을 좀 가지고 이동하고 주사도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공항 검색에서는 한 번도 문제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이런 그 문제에 대비해서 영문 진단서와 그리고 별도의 약품 확인서, 이 약품이 무엇이고 또 어떤 때에 쓰이는 거다, 인증된 약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사의 약품 확인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충분한 예방요법을 하기 위한 그런 약의 양을 미리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해가야 될 텐데요. 평소에 맞는 것보다도 좀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챙겨가야겠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출혈에도 대비해서 약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는 게 여행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응고인자 외에도 평소에 먹는 진통제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의약품들을 꼼꼼히 준비를 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여행 준비를 할 때 약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침이 쏟아지기도 하고 부딪히니까 충분하게 좀 안전하게 그리고 여름에는 그 냉장 보관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약품을 패킹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편집장님. 네. 약품 파우치고요. 이런 작은 것은 뭐 하루 이틀 정도 가벼운 출장이나 여행 갈 때 약을 넣어갈 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냉매도 이렇게 넣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3일, 4일 정도 쓸 수 있는 약을 담아갈 수 있게 약간 크죠. 네. 이거는 이제 진타에 특화되어서 만들어진 그 패키지인데요. 이 시린지와 플런저를 꼼꼼하게 채워 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긴 네. 여행이라면 한 일주일 정도의 여행이라면 네. 이런 아니, 거기서 뭐가 나오네요? 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조금 더 큰 아이스백에다가 약품을 준비해 갈 수도 있고 정말로 길게 여행 간다 그리고 그 약품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은 조금 더 큰 가방 네, 정말 뭐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각 제약사나 그리고 그 처방받는 병원에서 네.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그 제품이 나오지 않게 해야겠죠. PPL은 아니고요. 네. 네, 광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그 패키지 물품들도 잘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면 네.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행 다니시다 보면은 혈우병이나 이런 관련해서 좀 많은 에피소드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몇 가지만 들려주시겠어요? 같은 이제 혈우 환자들과 공황을 이제 검색대를 지나다 보면요,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대부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인공관절이 검색대를 지날 때 계속 삑삑삑 소리가 허리띠를 풀고 뭐 휴대폰을 내려놔도 그런 경고음이 나서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따로 그 검색하시는 분과 이렇게 좀 그 개별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서 뭐 흉터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고 또 약품 맞는 그 횟수와 납입바늘 횟수를 똑같이 맞추어 가면요 이게 납입바늘을 이렇게 찌르다가 실패하게 되면 바늘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납입바늘은 주사 횟수보다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혈우연맹 총회에 가면은 전 세계의 환자 가족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가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거기에서 이제 다리를 절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아프리카계 또 동남아시아계 이쪽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혈우 이 사회가 좀 해야 될 몫이 많고 갈 길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여행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그 혈우 환우들의 장기간 유학이나 출장 그리고 이민까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장기간 한국의 치료 시스템을 벗어나 있는 게 쉬운 일인가요? 물론 쉽진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떠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장기 출장과 이민의 경우에는 현지의 사보험과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을 미리 알아보고 떠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학 같은 경우엔 그 학교 자체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세계 혈우연맹과 제약사들이 함께 이 글로벌 장학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콜라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학비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약품 공급을 위해서 그 현지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무상으로 또 원활하게 충분하게 약품을 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뭐 2, 3개월 정도의 짧은 출장이라고 한다면요. 심평원과 의료진과 함께 협의를 해서 3개월치 의약품을 치료제를 미리 처방받아서 가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생활을 할수록 환자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의 의료제도 또 건강보험이 얼마나 좀 우수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혈우 환우의 여행이나 여가 생활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 환자단체나 혈우재단이 그 치료 부분을 좀 넘어서서 이렇게 환자들의 여가와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환자들의 여행이 그 굳이 위시리스트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좀 실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좋은 여행 코스를 기획하고 조직해서 여행에서 나오는 좋은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가족 단위의 여행을 통해서 좀 힐링과 그리고 관계 회복도 좀 도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자의 자세도 중요할 텐데요. 여행 가서 뭐 이렇게 주요 관광지만 휙 둘러보고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을 느끼고 살아보는 그런 여행자의 마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조차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행이 주는 영감과 기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19세기 미국 의학자인 데니얼 드레이크의 말을 인용하면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다라고 했다죠. 휴가철이 다가오는 요즘 혈우 가족분들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여행 계획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김태일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해모인사이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에 계신 분도 주먹 쥐고 일어서라고요? 바베큐 준비됐죠? 네. 좀 좁지만 주무시고 하시겠어요? 다음번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